돈을 받고 성매매업소에 경찰 단속반의 위치를 제공한 이른바 안테나 조직이 적발됐다는데, 딱 우리 꺾을 때부터 출발해서 곧바로 출발했고 좀 계속 따라오거든. 경찰을 미행한 조직의 기막힌 범죄 행각,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만 8천여 건.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 현장을 이슈N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동분서주하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 광역수사대. 그런데 그들의 발목을 잡는 이들이 있다는데, 딱 우리 꺾을 때부터 출발해서 곧바로 출발했고 좀 계속 따라오거든.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 단속반의 뒤를 쫓으며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이른바 안테나 조직이 검거됐다는데, 이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잠깐만. 네, 경찰관 있나? 누군가의 위치를 알리는 듯한 메시지들.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의 정체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그렇다면 단속반의 뒤를 쫓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신들이, 경찰관들이 하는 단속 활동을 감시를 하고 미행을 해서 그와 관련된 단속 정보를 성매매 업소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었고, 각 업소당 하루 3만 원씩 해서 총 10개, 강남에 있는 10개 유흥업소가 관련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3명을 모두 검거하였고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이 끊임없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성매매업소들. 이른바 안테나 조직은 경찰 단속반의 위치를 파악해 단속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불법 성매매 알선업주들에게 돈을 받아왔다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경찰의 뒤를 쫓으며 경찰의 동선을 파악한 것일까요? 이번에 검거된 안테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월 1일부터 발대한 광역단속 수사팀 그 사무실 부근에 약 한 명씩 해서 2개 조로 나누어서 각 조에 있는 사람들이 각 단속팀의 활동 사항을 총책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총책은 계약이 된 10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 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로 해서 그 정보를 전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 단속반이 활동을 시작하면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미행하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한 안테나 조직. 딱 우리 꺾을 때부터 출발해서 곧바로 출발했고 좀 계속 따라오거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기 마련. 잠깐만. 네, 경찰관 있나? 네, 검문 좀 할게요. 광역수사대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던 안테나 조직원을 검거한 것입니다. 자네 저 위기의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현행범 재판하고. 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의 이 남자. 그러나 이걸로 아까 여기가 이걸로 무전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플로 해가지고 이걸로 무전기 사용하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광역수사대 사무실 앞에 총책에게 경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검거된 감시죠. 안테나 조직은 조직원이 3명에 불과했지만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고 있었는데요. 2개의 조로 나뉘어 단속 1팀과 2팀을 미행한 안테나 조직의 감시죠. 이들이 총책에게 단속팀의 위치를 보고하면 총책은 이를 불법 성매매 알선업소 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안테나 조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매매 업소와 결탁이 된 감시조와는 틀리게 자신들이 안테나라는 그런 신종 범죄 조직을 만들고 역으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성매매 업소와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 활동을 벌여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움직이는 경로를 그냥 보는 건데, 그리고 한 업소당 한 3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가게 망가지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직원들에게 경찰 단속반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받아 업소 측에 제공한 총책 이모 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당시 성매매 광역 단속팀에 단속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성매매 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올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동청에 광역 단속팀이 나왔어요. 단속 나왔습니다. 안테나 조직에게 돈을 주고 경찰 단속 정보를 입수한 성매매 업소. 이 업소들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범인은닉 교사로 형사처분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그 범인 주범도 구속이 됐는데요. 이거는 그 법적으로 수사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죠. 근데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수사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훨씬 큰 죄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움직이는 단속반의 위치만 파악해 준 게 무슨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8년. 전국의 성매매 칙결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신종, 변종 성매매 업소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면서 단속하는 경찰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술과의 전쟁. 성인 6명 중 1명은 매일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한순간의 아니란 생각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이슈엔 현장에서 짚어봅니다. 지난달 17일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경 광진소방서에 교통사고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한 현장은 이미 차량들이 심하게 부서지고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미니버스를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응봉교 위에는 철판이 비가 온 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1톤 봉고차의 방향이 성수교에서 응봉동 방향이었는데 중앙선을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요 구조 상태에 있었고 가능성으로는 음주운전 내지는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요. 술을 마신 후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운전대를 잡은 탓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였습니다. 2차적으로 승용차가 25인승 버스와 추돌한 그런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1톤 봉고 내에는 요 구조자 1명이 있었고 승용차에는 2명의 부상, 또 25인승 버스에는 부상자 1명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저명한 사회 인사까지 음주운전 사고라는 불미스러운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 위험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 음주운전.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음주를 한 후에 보통 중추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주로 인해서 운전의 능력의 감각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어처구니 없는 추격전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달 19일 밤 11시경 논현동의 학동역 사거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쏜살같이 달아나는데요. 맞은편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30대 운전자가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700m가량을 달리고서야 끝이 났는데요. 놀랍게도 당시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상습 음주운전 오진입니다. 5번 걸렸어요. 우리 경찰 적발된 5번째거든요. 예, 실형을 많이 살 겁니다. 어떻게 이제 1심이 아직 안 끝나면 1심 실행 중인데요. 술먹 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죠.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서경찰서의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하기로 한 이슈엔 현장 제작진. 단속 지역에 도착한 경찰들은 음주 단속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분한테 이제 최종 음주 시간을 확인하고 20분이 지난 분은 이제 바로 측정을 하고요. 20분 안 되신 분은 이제 그만큼 저희가 이제 기다려드립니다. 수서경찰대원들의 음주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제작진의 생각은 어김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단속을 시작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첫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연말이니까 회식하면서 소주 한다. 사무실이고 직원들하고 얼마나 집이 바로 여기니까.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데요. 0.108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이 수치에 이의가 있으실 때는 혈액 채취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 뭐 하시는 것 같은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단속이 더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연말이기 때문에 매우 회식 자리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수서경찰대원들의 음주 단속은 계속되고 더불어 음주운전 의심자들은 줄줄이 적발됩니다. 자, 수치 비달로 선방했습니다. 술 드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이날 추워진 날씨에 단속을 안 할 거라고 예상한 운전자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송년회동에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께서는 술을 더 이상 생각하시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성인 1명이 평균 마신 소주가 84병. 한꺼번에 많이 그리고 자주 마시는 음주 경향을 보이는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집단에서 음주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음주가 문화가 굉장히 관대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회식 문화나 아니면 1차, 2차에서 끝나지 않고 3차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로 인해서 굉장히 음주가 많이 문제화되고 있고요. 가까운 거리니까 한 잔은 괜찮겠지. 다양한 편법이나 꼼수로 그저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여전히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물을 많이 먹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나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해 있다고 어느 정도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분해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히 음주 한 잔이라도 하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습관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율은 OECD 국가 중 4위. 지난해 733명이 음주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의 무법자,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